중동에서 시작된 이번 충돌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공격 이후 이란이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전쟁은 3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급등했고 환율은 요동치고 있으며 글로벌 주식 시장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시장은 극도의 불안 심리에 빠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이곳이 실제로 봉쇄되거나 군사적 충돌로 항로가 제한될 경우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물 시장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줍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원유와 가스 대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장기화는 곧바로 생산비 상승으로 연결됩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전력 사용량이 막대합니다. 전기요금 인상과 원자재 가격 상승은 수출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수요가 위축되고 물류비가 상승하고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 기업들의 투자 결정도 보수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몇 달 이상 지속된다면 한국 경제는 수출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변수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강하게 비난했지만 직접적인 군사행동에 나선 정황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란과 오랜 군사적 교류 의혹이 있었던 국가입니다. 북한의 공식 입장은 미국의 주권 침해를 규탄하는 것이지만 실제 행동은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북한이 직접 참전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북한이 중동에 직접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어렵고 국제 제재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접적 외교 지지나 군사 협력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절 행사에서 북한의 대화의 손짓을 다시 보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을 강하게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현재 북미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번 이란 사태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한 상황을 보며 자위력과 억제력을 더욱 강조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은 언제 종결될 수 있을까요? 단기전으로 끝날 가능성과 장기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제한적 군사작전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판단하면 조기 휴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이 강력한 보복에 나설 경우 확전 위험은 커집니다. 특히 중동 인접 국가들의 공항, 항만, 주요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지역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확전을 막기 위한 외교적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 중국의 중재 움직임이 향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쟁이 단기간에 완전히 종료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충격이 커질수록 국제사회는 휴전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전쟁의 길이는 군사적 성과보다 외교적 계산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원유 가격 상승은 항공, 해운, 제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요 증시는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이 투자 계획을 조정하거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수요 둔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물류비 상승과 에너지 비용 증가가 겹치면 기업 수익성은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율 역시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쟁 상황에서는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수입 물가 상승을 동반해 내수에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원유 공급망은 큰 혼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 봉쇄는 이란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국제사회의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 봉쇄보다는 제한적 위협과 긴장 고조 전략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 변수는 또 다른 불확실성입니다. 북한이 직접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사일 시험이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한반도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긴장 완화를 위한 시도이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남북 관계는 당분간 경색 국면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현재의 대외 메시지를 미국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종결 시점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단기 제한전으로 끝나는 경우입니다. 둘째, 지역 확전으로 몇 달 이상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셋째, 국제 중재를 통한 단계적 휴전입니다. 현재 시장 반응을 보면 국제사회는 확전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원유 가격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은 미국과 유럽에도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외교적 해결 압박은 점차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란 전쟁은 단기 충돌로 끝날 가능성과 장기화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계 경제 충격이 커질수록 휴전 압력은 강해질 것입니다. 한국은 에너지 수급 안정과 수출 시장 다변화 전략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북한 역시 이번 사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직접 참전 가능성은 낮지만 전략적 메시지를 통해 존재감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정이 아니라 분석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쟁은 군사적 충돌이지만 그 여파는 경제와 외교, 안보 전반에 걸쳐 나타납니다. 이란 전쟁이 언제 종결될지 확답은 어렵지만 국제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외교적 해법이 모색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 영상 공감하신 분은 구독,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